안녕하세요. 대기업에서 게임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 멘토 김기동입니다. 자, 오늘은 펄어비스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붉은 사막 출시 시점을 언제 기대해 볼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펄어비스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신작 출시 기대일과 함께 리스크도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거기에 더해서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하면서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어떠한 대응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시청해 주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펄어비스 좀 함께 보려고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렇게 펄어비스 주가가 상승했던 이유는 붉은 사막 개발이 막바지에 접었다라는 소식 때문에 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붉은 사막에 대한 내용들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펄어비스가 올해 선보일 콘솔 게임 붉은 사막을 시작으로 재무 체력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펄어비스가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붉은 사막의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8월 독일 게임스컴이라던가 아니면 11월 한국 지스타 등 게임 전시회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점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내년 1분기 중으로 출시하는 것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에 더해서 현재 국내 경쟁사들이 출시한 콘솔 게임 판매 부스 200만에서 250만 장을 기준으로 붉은 사막의 성과를 보수적으로 가늠한다고 하더라도 라이브 게임 매출까지 더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적이 반등하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이런 펄어비스에 대한 내용들, 특히 붉은 사막에 대한 내용들 함께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이런 펄어베이스 대표가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본격적으로 마케팅 활동을 예고를 하면서 기대감이 증가를 하기도 했죠. 네, 세부적으로 보면은 붉은 사막은 최적화와 완성도를 높이면서 순조롭게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게임스컴을 시작으로 지스타 등 다양한 글로벌 게임 행사에 참가해서 출시 전까지 마케팅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할 예정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많은 팬층을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펄어비스 같은 경우 내년 매출액은 6,244억 원으로 올해 3,421억 원 대비 82.5%나 늘어날 것을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이후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게 되는 셈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외 영업이익 역시 내년에 1468억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는 또 역대 최고치였던 이제 2020년에 1573억 원에 좀 버금갈 것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붉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보기 위해서는 붉은 사막의 마케팅 활동이 좀 더 이렇게 속도를 높인다던가 아니면 개발이 좀 더 가시화되면서 신작 출시가 나온다던가 이러한 면들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또 이제 리스크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리스크를 알아야지 여기에 대해 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제가 지금은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장 환경 같은 경우를 좀 보시면은 과거보다는 좀 비우호적인 시장 환경입니다. 저희가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과거에 저희가 2017년부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펄어비스가 이렇게 MMORPG와 IP의 조합을 하면서 검은 사막에 큰 성과를 냈죠. 이렇게 표를 좀 함께 지켜본다고 하시면은 2017년 이렇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 중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주요 지표로 보시면은 이 게임사의 합산 매출이 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새 IP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 따라서 붉은 사막을 횡행을 할지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냐라고 한다면 최근에 좀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스팀 등장으로 글로벌 게임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를 하면서 스팀 내 출시되는 게임이 굉장히 많아졌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뭐 스크린 점유율로 콘텐츠 등의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뭐 OTT 플랫폼과 웹툰 등 이렇게 콘텐츠 시장이 성장하면서 경쟁 강도가 좀 강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진짜 상황 자체는 그렇게 우호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붉은 사막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붉은 사막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지만 신작의 성과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붉은 사막의 출시 일정이 다시 한번 지연되는 상황에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 타격이 클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쟁 콘솔작의 출시가 이어지면서 입지가 또 예전 같지는 않다는 부분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붉은 사막이 처음 공개된 2019년부터 지금까지 좀 출시가 지연되는 동안 뭐 손실이라던가 아니면 재무적 체력이 악화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리스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가장 빨리 오는 리스크는 바로 펄어비스가 7월에 1회차 무보증 공모 사채를 이제 만기 이렇게 3년 전에 저금 2.5%를 빌린 1,500원 규모의 사채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성과가 나올지 이런 부분, 붉은 사막이라던가 도깨비 등 차기장에 대해서 저희 그래도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도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이번에 1분기 공시에서 제가 재무제표를 좀 가져왔습니다. 함께 지켜보시면요. 일단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여기 2350억에서 1827억으로 좀 줄어든 모습을 보여줬고요.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이런 유동부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함께 보시면 이렇게 3천억 원 정도로 이 현금성 자산보다 좀 크다는 부분, 리스크로 있다는 내용들은 조금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7월에 이제 이런 무보증 공모 사채를 갚으면서 이런 재무 체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영상 지켜봐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리스크적인 측면 함께 알아봤으니 사실적인 내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어비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죠. 최근에 실적적인 측면 제가 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모습을 보여줬고 거기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될까요? 앞으로는 바로 신작의 마케팅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펄어비스 측에서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마케팅을 확대를 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증가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이러한 내용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앞서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고 장기동 평균선과 얽혀져 있는 라인대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부근대에서 이제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두 라인대에서 돌파를 할 수 있을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돌파 후에는 상대적으로 매물대가 적게 쌓여있는 모습을 근거로 봤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펄어비스 같은 경우 제가 리스크적인 측면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리스크가 만약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렇게 전에 강력하게 지지를 받았던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라인대가 이제 좀 견고하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기도 해서 이 라인대 지지 여부를 함께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라인대도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게 된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에 지지를 받았고 매물대와 장기 이평선이 얽혀지는 라인대에서 지지할 수 있을지도 함께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번 영상은 펄어비스의 신작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리스크적인 측면을 어떻게 좀 대비하는 게 좋을지 이러한 내용들 조금 짚어보면서 진행을 했고요.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해당 내용을 토대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